파이썬을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자료형, 데이터 타입을 주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제어 구문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 타입으로 만든 변수를 여러 가지 형태로 조정하는, 반복적으로 조정하는 혹은 선택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함수 만들기입니다. 파이썬에도 함수를 지원을 합니다. 함수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반복 작업을 손쉽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개념이고 탁월한 개념이긴 하지만 함수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큰 방향은 객체라고 했죠. object, 객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이 객체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많이 나뉘는데 보통은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C++, 뭐 자바, 그다음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이썬 이런 언어는 객체를 클래스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자바랑 비슷한데 좀 다른 특징을 가진 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지향이긴 합니다. 객체 지향이긴 하지만 좀 이 프로그램 설계,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계가 약간 약한 점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함수 기반의 객체 설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모호하고 헷갈리는 개념이긴 합니다. 어쨌건 이 자바스크립트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컨스트럭터를 만들고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를 만들어 상속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클래스 기반의 객체를 만들어 온 사람한테는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라서 자바스크립트 배울 때는 함수 기반 언어를 어떻게 이해할 건지 특히 이제 그 프로토타입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게 어떤 개념으로 지금 만들어진 건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행인 건 이 파이썬은 그런 게 아니고 통상적인 클래스 기반의 객체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와 비슷한 방법으로 객체를 형성한다. 그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함수라든지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헤드 파일을 만들어서 헤드 파일을 인클루드 하잖아요. 이 파이썬에서는 비슷한 거를 제공해 주긴 하는데 이름이 다릅니다. 이름을 include라고 하지 않고 impor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import를 하게 되면 함수, 변수, 클래스 같은 거를 내가 만들지 않았더라도 남이 만든 거 혹은 내가 이전에 만든 거를 재활용해서 코드 개발 속도를 더 높일 수가 있고 내가 만든 코드를 더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함수, 변수, 클래스 같은 걸 모아놓은 파일을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듈은 내가 임포트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읽을 수 있습니다. 마치 C 언어의 헤드 파일과 include 키워드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파이썬 모듈이 또 많아지게 되면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패키지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파이썬에서 말하는 패키지는 이런 모듈들이 폴더 형태로 구성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집합적인 개념을 패키지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함수와 클래스, 모듈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에 새로운 노트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함수 만들 때는 C 언어하고는 다르게 define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define에서 sum, 예를 들어 A하고 B를 더한다. 고 하면 중괄호를 쓰고 싶겠지만 파이썬에서는 중괄호 대신에 이제 콜론하고 인텐트 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인텐트가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D는 예를 들어 A 플러스 B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이 D값을 return 하면 함수는 정의가 끝이 납니다. 자, 함수 정의했으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sum에서 1, 2 해서 run 하면 결과가 3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자, 함수의 인자를 받을 때 두 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초기 값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값을 1을 주고 싶으면 1이라고 표시를 하고, 자, b 값은 1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입력하지 않으면 1이 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run에서 기록을 해 두고요. 다음으로 sum에서 예를 들어 2라고 하면 결과가 3이 나옵니다. 3이라고 하면 결과는 4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sum을 하는데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인자가 몇 개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별표를 씁니다. 별표를 쓰면 인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제 sum은 0이라고 하는데 인자가 몇 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for문에서 이 인자를 x라고 하면 이 argument라고 한 요 값은 리스트가 됩니다. 리스트가 돼서 여기서 값을 뽑아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sum에서 x 한 다음에 요 값을 return을 해 줍니다. sum을. 자, 얘를 run 한번 하고요. 그래서 sum all이라는 거를 해서 1, 2, 3, 4, 5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더해져서 15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argu라고 하는 게 어떤 타입인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타입을 한번 보고 프린터도 한번 해볼까요? 얘를 프린터도 한번 해가지고 결과를 한번 보면, 자, 얘는 아까 리스트라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리스트가 아니고 튜플이 되네요. 그러니까 튜플로 얘가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표를 쓰면 사용자가 입력한 게 이제 리스트가 아니고 튜플 형태로 받아서, 그 튜플은 변경할 수 없는 거죠. 변경할 수 없는 값으로 받아서 내가 연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뭐 함수를 사용하기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클래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도 정의하는 방법은 C++나 자바하고 이제 유사한데 중괄호를 쓰지 않고 콜론과 인텐트를 이용해서 정의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계산기 클래스를 만들고 싶다. 클래스에서 myCalc라는 걸 이제 만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콜론을 칩니다. 변수가 필요하면 뭐 sum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sum이라고 하면 또 함수랑 이름이 겹치니까 answer라고 한번 해볼게요. answer라고 해서 이제 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변수는 멤버 변수, property가 되는 거고, 멤버 변수뿐만 아니고 멤버 함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멤버 함수는 method라고 하기 때문에 method도 한번 정의를 해보면 define 위쪽에 있는 함수 정의법하고 이제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sum을 하는데 두 개를 sum을 한다. A, B 해서 sum하는 방법은 두 개 그냥 더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바에서 클래스 배울 때도 마찬가지 고민이었는데, 자, 클래스는 설계도고 클래스를 이용해서 변수를 이 클래스의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을 하면 인스턴스로 했습니다. 클래스는 설계도이고 인스턴스는 설계도 이용해서 만든 물건,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설계도는 딱 하나인데 제품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스턴스를 이제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C++ 같은 데는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 this를 쓰지 않고 이 self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self는 현재 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레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this는 이것이라는 뜻처럼 self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self를 써서 이 메서드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덧셈 하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 만약에 빼주는 거면 self에서 a, b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return에서 a 빼기 b 이렇게 해서 run 하면 새로운 클래스가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를 쓰고 싶으면 C 언어가 C++가 아니기 때문에 myCalc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주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myCalc라는 이름에다가 myCalc로 만든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클래스가 정의가 됩니다. 클래스가 정의가 돼요. 그래서 myCalc에서 sum을 하고 싶으면 셀프는 이제 쳐줄 필요 없으니까 셀프는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인스턴스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라서 내가 함수 콜할 때는 셀프를 써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만 써주더라도 myCalc라고 하는 게 myCalc가 셀프임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메서드 1, 2를 호출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 되고 내가 빼주고 싶으면 이렇게 빼주고 결과를 쉽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객체를 만들기 위한 클래스 개념을 알고 있으면 중요한 부분 하나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어려운 점은 내가 개념을 이해하고 하지 못하면 어렵거든요. 문법은 똑같이 치면 컴퓨터라서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옆에 친구하고 나하고 코드가 똑같은데 결과가 다르면 컴퓨터가 고장난 거죠. 바꿔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뭔가 다르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건 쉬워요. 문법대로 따라서 내가 공부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이 문법을 공부하면서 개념화를 만드는데 여러분은 이미 자바를 배우면서 객체, 클래스에 대한 개념화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문법만 살짝 비틀면 돼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자바는 C++ 나왔기 때문에 C++하고 자바는 객체를 선언하는 방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파이썬은 달라요. 파이썬은 인터프리트 언어이고 직관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마치 문장을 쓰듯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라서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할 때도 define sum 해서 return 이렇게 영어처럼 이제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C 언어 할 때 보면 여기다가 아웃풋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코드 구별하기 위해서 콜론하고 인텐트 대신에 중괄호를 썼고, 근데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콜론과 인텐트를 써서 중괄호를 대칭하고 있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클래스라고 하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클래스는 컨스트럭트하고 디스트럭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컨스트럭터, 디스트럭터를 제공해 주긴 하는데 자바인 경우에 컨스트럭터를 만들려고 하면 클래스하고 같은 이름의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함수 이름을 특별히 이제 제공했습니다. 밑줄 2개 해가지고 init이라고 하면 얘는 컨스트럭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입력을 꼭 하나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클래스는
호출이 될 때, 예를 들어 나는 answer도 있고 num도 있다고 하면 이 num을 꼭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num을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셀프에 있는 num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이름이 같잖아요. 여기 있는 num하고 여기 있는 num이 이제 같은데, 자, 여기에 있는 num은 클래스 설계도에 들어가는 property가 됩니다. 하지만 이 constructor, init이라는 함수에 있는 num은 입력입니다. 입력. 입력에 있는 지역 변수, local variable 뿐입니다. 근데 얘 없이 써주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셀프 밑에 있는, 현재 인스턴스 밑에 있는 num에다가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요게 이 클래스의 컨스트럭터가 됩니다. 그럼 얘를 한번 호출을 해볼까요? 문제는 없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calculation, your calc라고 할까요? 하면 이 my calc에는 이제 입력 인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10이라는 거를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를 아까 콜을 안 했나요? 요걸 콜을 안 했네요. 안 했고 run 하면 요때 타입 에러가 나오네요. 컨스트럭터가 없기 때문에 컨스트럭터 할 때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입력을 안 받으니까 에러가 생기는 거고, 자, 밑에는 입력을 넣어줬으니까 에러가 생기지 않습니다. 요 차이 한번 보세요. 컨스트럭터를 한 경우에 반드시 입력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넣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num을 이용하면 이제 덧셈 할 때 예를 들어 num을 항상 더해준다. 뺄셈 할 때 num을 항상 이제 빼준다. 자, 이렇게 새롭게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run을 해서 결과를 보면, 자, your calc 에서 sum 1, 2 하면 결과가 달라지겠죠. 자, 여기에 있는 num이 정의 안 됐다고 하니까 셀프에 있는 num이라고 이제 명시를 해주겠습니다. 여기도 셀프에 있는 num이라고 명시해서 다시 클래스 만들고, 자, 여기 calc run 하고 sum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num이 셀프에서 왔다는 거 이제 명시했으니까 사용할 수가 있고, 1, 2를 더한 다음에 13까지 10을 더하라 했으니까 결과는 1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 부분, 컨스트럭터가 있었으면 디스트럭터, 파괴자도 있어야 되죠. 파괴자는 이름이 delete입니다. delete. 그래서 얘는 인자를 셀프만 받아서 이제 delete 될 경우에는 프린트에서 delete이라고 해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run을 하고, 자, 여기 또 run을 합니다. 얘는 에러가 나오는 게 당연하고 1이라고 이제 다시 한번 에러 없게 하고, 여기도 run 하면 결과가 달라지죠. 자, 여기도 run 해서 결과 한 다음에 예를 들어 your calc를 한번 지어보면 어떻게 됐나요? 컨스트럭터하고 비교되는 게 디스트럭터죠. 이 디스트럭터는 우리가 선언한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파괴될 때 호출됩니다. 파괴될 때 프린트 딜릿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딜릿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 함수와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모듈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모듈은 확장자가 파이이고, 이 파이 안에는 변수, 함수, 클래스와 같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파이썬의 기본 요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파이썬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노트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만든 노트북인데요. 자, 이 노트북은 파이썬 파일은 아니기 때문에 파이썬 파일로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라고 눌러서 파이썬으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동일하게 mytest4.py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mytest.py가 얻어집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살펴보면 자, 우리가 실행했던 코드가 파이썬 형태로 담겨져 있어요. 근데 필요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를 지우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거 다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자, 현재 여기에 있는 파일은 마줄이 됩니다. 마줄. 모듈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듈에는 sum이라는 함수도 정의되어져 있고 sumAll이라는 함수도 정의되어 있고 클래스도 하나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변수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는 3.14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대문자로 썼는데 꼭 대문자일 필요는 없고 소문자로 쓰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저장하는 변수면 어떤 형태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파이썬을 새로 열어서 실행을 해 볼 텐데요. 노트북을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리네임 해줄까요? mytest5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모듈을 쓰기 위해서는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임포트라고 썼지만 C 언어에서 include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mytest4를 임포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mytest4라는 형태로 우리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데 mytest4에 뭐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dir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mytest4에 있는 함수, 변수, 클래스를 볼 수 있습니다. 런에서 보면 myCalc는 우리가 정의한 클래스죠. py는 우리가 정의한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sumAll 같은 함수가 있고요. 밑줄로 쳐진 거는 원래부터 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자, mytest4에 name이 있죠. name이 뭔가 보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모듈의 이름 mytest4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능을 읽어 드렸으면 자, 여기서 mytest4에 들어가서 py를 하면 py 값이 나오게 됩니다. mytest4.sum 해서 1, 2 하면 더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계속 mytest4라고 하는 어려운 이름을 쓰기 어려우니까 다시 임포트를 할 때 mytest4를 as를 써서 t4로 임포트 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부분은 이 파이썬은 파일을 읽을 때 이제 캐싱을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한번 읽었으면 그 읽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이 파이썬에 있는 파일을 변경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읽었기 때문에 예전 결과를 가지고 있지 새로 바뀐 값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거 기억한 상태에서 보면 이제 mytest4를 t4로 읽었기 때문에 t4 점에서 sumAll 1, 2, 3, 4, 5 자, 이런 식으로 5개 숫자를 더하는 코드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sumAll에 있던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클래스도 쓸 수 있는데요. myCalc라는 클래스가 있었죠. 자, 얘를 MC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데 자, 우리 myTest4라고 하는 파이썬 코드, 마줄 코드를 보면 얘는 컨스트럭터가 꼭 숫자를 받게 돼 있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자, 숫자를 받기 위해서 여기 11 이런 식으로 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mc.sum 하면 1, 5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줄에 있는 전체 내용을 다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특정 클래스를 이제 갖고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from myTest4로부터 임포트를 하는데 myCalc만 임포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myTest4라고 하는 마줄 파일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myCalc를 갖고 오라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myCalc 형태로 갖고 왔기 때문에 내가 정의한 클래스 myCalc라는 클래스는 모듈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c2는 myCalc에서 20으로 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mc2에 서브 해볼까요? 서브에서 2, 5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줄을 읽으려고 하면 임포트를 해줘야 되고 자 읽어왔으면 내가 그 마줄 이름을 마치 클래스 이름처럼 써가지고 점 찍고 변수, 클래스, 함수 같은 거를 쓸 수 있는데 이게 불편하면 from을 통해서 임포트를 그 모듈 내부에 있는 변수나 함수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듈에 있는 모든 결과물을 다 가지고 오고 싶으면 임포트를 별을 해주면 됩니다. 별을 해주면 모든 결과를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런을 해볼까요? 해보면 파이도 그대로 정의가 되어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파이 안에 파이는 myTest4 안에 정의가 되어 있어서 꼭 이 모듈에 대한 이름을 써줘야 되지만 임포트를 전부 다 읽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듈 이름을 쓰지 않고 내가 현재 파이썬 코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